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우리 군무원 한 명이 해외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그 블랙요원의 신상을 그냥 중국 측에 조선족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유출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북한의 정찰 총국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국가 보안 문제, 안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유출한 군 정보사 군무원이 구속이 됐는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30일 오후입니다. 이 군무원도 이제 군 정보사 출신 군인이었다가 전역을 하고 다시 군무원으로 재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면서 A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달 초에 A씨가 이 상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국 조력자, 이 조선족이라고 지금 약간 특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A씨의 개인 그 노트북에 말이죠. 국군 정보사의 그 블랙 요원들, 휴민트라고 하는데 인적 정보가 왕창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무원 개인 노트북에 왜 블랙 요원들의 신상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대북 블랙 요원, 주로 만주 지역이나 중국 심양이나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북 요원, 국군 정보사 출신 소속의 대북 요원들의 블랙 요원 명단이 그냥 통째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군사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이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발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유출된 그 정보라는 것은 블랙 요원이라고 해외에 나가서 북한 관련 첩보나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민간인처럼 신분이 위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첩보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스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첩보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신상이 다 털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랙 요원의 개인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가 유출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군무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사람, 조선족,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 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일설에는요, 이건 일설입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일설에는 우리 한국의 어떤 뭐 기관이나 조직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첩보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 우리 한국의 그 블랙 요원의 명단이 버젓이 있는 걸 보고 이게 반대로 역추적해서 들어와 보니 그 군무원의 노트북까지 왔다는 이런 일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 블랙 요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고 뭐 그 해당 소속의 사람들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어떤 첩보 활동 때문에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안전하게 평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블랙 요원,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의 신상이 통째로 적성 국가로 넘어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블랙 요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예를 들면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어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성 국가의 또 다른 또 블랙 요원들이 파악을 해서 테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변에 아주 불안적인 요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블랙 요원들이 대거 한국으로 급히 귀국했다는 거예요. 그 현지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처분할 시간도 없이 대거 지금 급히 귀국했다는 거예요. 신변상의 위협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정보사 출신 군무원이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국가 안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블랙 요원들의 휴민트, 인적 정보를 관리하는데 이 구축하는 데만 한 10년이 걸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첩보망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상쇄시켜서 구축하는데 거의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첩보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는, 이거 좀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뭐 국정원도 그렇고 지금 뭐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도 그렇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자국을 위해서 첩보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 군 형법이나 형법상 적국을 위롭게 하는, 그러니까 적국이라 하면 여기서는 북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적국이라는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시키는 군 형법 또는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DJ 정권의 햇볕 정책,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1심의 간첩 수사 사건 중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이라는 국가안보를 계속 이렇게 추락시키고 위축시키는 이런 전임 정권들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 상당히 아주 심층적으로 기사를 써놨는데, DJ 정권 시절에는 햇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이 기관들이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대공 관련 뭐 기능을 하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1심의 간첩 수사가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진행 중이던 1심의 간첩 수사를 정권의 압력에 의해 중단됐다, 뭐 이런 어떤 지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간첩단 수사를 하는데 정권 차원에서 이걸 중단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간첩들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럼 간첩 수사를 해왔던 국정원 직원들은 뭐가 됩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문재인 정권 때는 이 간첩을 국정원이 잡지 말아라 해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줬습니다. 국정원 기능이 급속하게 위축이 됐죠. 그리고 기무사가 해체되면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감시가 실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근본 원인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국정원의 대공 보안 정보 기능 박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20여 년 전에 DJ 정부 때부터 쌓여온 이 안일하기 짝이 없는 국가 안보 시스템 관리, 이런 기능들이 위축되고 축소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군무원 한 명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